안녕하세요. 자담세무에게 세무사 송대건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현행 인지세법과 1765년 제정 시행되었던 대영 제국의 인지조례를 비교하여 다루면서 미합중국 탄생의 단초 중 하나가 되었던 인지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고학년 시절에 잠깐 동안 우표 수집을 한 적이 있는데 이때 외관상 우표와 흡사하게 생긴 수입인지라는 물건을 처음 접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 수입인지란 인지세 등과 같은 국가 세입금을 납부하였다는 증표로 사용되는 것인데 지난 2013년 12월 19일부터는 이러한 실물 수입인지 이외에도 전자 수입인지가 추가적으로 도입되어 통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시중은행에서 대출 계약을 할 때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여러가지 비용들 중에서 인지세라는 꽤나 생소한 세금이 부과된다는 설명을 대출 담당 은행원 분으로부터 통보받은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저 또한 재작년 여름에 모 은행에서 속칭 마이너스 통장 신용대출을 받을 때 소액의 인지세가 부과된다는 설명을 들었던 경험이 있는데 현직 세무사인 제 입장에서도 인지세라는 세목에 대하여 그러한 세목이 실제로 존재하기는 하고 인지세법이라는 관련 조세법이 마련되어 있다는 정도의 피상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현행 인지세법은 제1조에서 인지세의 납세 의무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 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어서 제2조에서는 인지세의 과세 대상인 두 가지 과세 문서인 증서와 통장에 대한 그 용어의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즉, 증서란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 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그 밖의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의미하며 통장이란 하나의 문서로서 반복적인 거래 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철한 문서를 말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국세통계 포털에서 제공하고 있는 국세통계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22년에 국세청이 징수한 인지세의 총액은 대략 7,880억 원 정도에 불과하여 개인소득세의 징수액이 같은 해인 2022년도에 128조 7천억 원에 달한다는 것과 비교하여 볼 때 그 징수액으로 따지면 인지세가 대한민국의 총 세수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지극히 미미하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한민국에서 인지세법은 지난 1950년 3월 10일에 법률 제110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시작하였는데 현행 인지세법은 지난 2010년 1월 1일부로 삭제된 제12조 하나를 제외하면 전부 합쳐봐야 총 11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진 법률인데 현행 소득세법이 총 177조까지 규정되어 있는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상당히 소략한 규모의 법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인지세법이 그 조세법 전체 체계에서 차지하는 위상 그리고 인지세라는 세목 자체가 국가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미미하기 때문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지세라는 세목을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는 여타 국가들에서도 그 비중이 작을 것이라고 성급하게 일반화하는 편견을 갖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계사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1776년의 독립선언 발표, 1783년 파리 강화조약을 통한 독립승인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탄생하여 현재까지 지구상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 합중국의 탄생에 인지세의 부과 징수가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이 국면에서
인지세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중요성 자체를 간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세계사를 교과목으로 공부하셨거나 역사에 흥미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대표 없는 곳엔 세금도 없다라는 슬로건이 대단히 익숙할 것입니다. 이 대표 없는 곳엔 세금도 없다라는 문구가 영국 의회가 7년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전쟁 비용으로 야기된 제국의 재정 적자를 보전하기 위하여 현재 북미 대륙의 동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던 13개의 식민지 개척민을 그 대상으로 하여 1764년과 1765년에 연달아 시행한 설탕조례와 인지조례라는 두 세목이 부가징수되는 과정에서 표출되어 결국에는 미국 독립전쟁의 한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 또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즉, 대영제국은 1755년에 발발하여 1763년에 종결된 7년 전쟁에서 일단은 승리를 거두어 라이벌인 프랑스 왕국을 배제하고 북아메리카 대륙 일원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채를 남발하여 그 시기 제국의 연간 세수 총액 절반에 해당하는 1억 3천만 파운드의 부채를 부담하게 된 결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북미 대륙 식민지 내에서의 설탕의 거래와 인지의 첩부라는 행위에 담세력을 포착하여 각각 설탕세와 인지세를 부과 징수하여 이 재정난을 타개하려 하였는데, 대표 없는 곳엔 세금도 없다라는 표어에서 짐작되는 것처럼 13개 식민지 개척민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부담하여야 하는 이 세목의 입법 과정에서 자신들의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반발하여 다음 해인 1766년에 인지세를 철폐하는 성과를 거둔 것에서 더 나아가 영국과의 대결 국면으로 나아가 미국 독립전쟁 발발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인지세의 과세 대상과 관련하여 현행 대한민국의 인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1765년 무렵 영국 의회의 인지조례에서 구획하고 있는 과세 대상의 범위 자체가 상이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1765년 영국 의회의 인지조례 과세 대상 범위가 재산권의 변동과 관련한 계약서와 문서와 통장 등을 그 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는 현행 대한민국의 인지세의 그것보다 상대적으로 넓다는 것입니다.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의 스탬프 액트 항목의 설명에 따르면 이 시기 영국 의회는 대영 제국의 모든 해외 식민지에서 거래되는 상업 문서와 법률 문서, 신문, 팜플렛, 엽서, 달력, 그리고 심지어는 트럼프 카드와 주사위 등에도 이 인지세를 부과하여 세수를 증대시키고자 하였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영국 정부 입장에서 이 인지세는 제국 내에서 세수를 충당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성공적인 세목이었다고 하는데, 매년 약 10만 파운드 이상의 조세 수입을 아주 적은 징세 비용을 투입하여 거두어 들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7년 전쟁의 결과 영국 정부가 부담하게 된 부채 규모가 1억 3천만 파운드에 이른다는 사실을 감안해보면 매년 약 10만 파운드를 거두어 들이는 데 불과한 인지세 하나만으로는 제국의 재정 적자를 타개하기 어려웠을 것이기에 추가적으로 설탕조례, 홍차조례 등을 재정 시행하여 과세하려 했다는 점이 납득이 갑니다. 이상으로 자담세무에게 세무사 송대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